그날 밤은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는 표현으로는 모자랐지요. 하늘이 찢어져서 그 속의 물을 죄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진창이 되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길을 한 사내가 거의 기어오다시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젖었고 등에는 땀인지 비인지 모를 물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쫓는 자들은 늘 보이지 않는 순간에 가까워지니까요. 그가 산 아래에서 본 불빛은 주막의 것이었습니다. 기름등불 하나,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마치 여기로 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불빛을 보고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살겠구나.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왜 도망치고 있는지 정확히 말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까 봐서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주막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오래되어 문살 사이로 바람이 새고 있었고 문 위에는 나무판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막? 글씨는 반쯤 지워져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탕, 탕, 탕.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구 없소. 잠시 정적. 그리고 안에서 발소리 하나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했고 늙어 보이기도 했지요.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눈매는 날카롭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오래 본 눈이었습니다. 묵을 대를 찾는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빗소리보다도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여인은 도윤을 안으로 들이지도 쫓아내지도 않은 채 문지방에 서서 도윤을 훑어봤습니다. 젖은 도포, 손끝에 피자국, 숨이 가쁜 호흡, 그리고 도윤의 눈. 여인은 그 눈을 오래 봤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돈은 있어. 은전이요. 아무 방이나 상관없어. 그제야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빈 방은 하나뿐이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 방을 주시오. 그가 가리킨 곳은 주막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짝이 두꺼웠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문틈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방. 도윤은 왜인지 모르게 그 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그 방향을 보고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방은 안 됩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안 된다는 방이 어디 있어? 문도 있고 방도 있는데 열지 말아야 할 방도 있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여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모요? 월이라 하오. 월이 주모. 나는 오늘 밤만 넘기면 돼요. 도윤은 자신이 왜 급한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포졸에게 쫓기고 있지요. 도윤의 숨이 더 쌌습니다. 어떻게? 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의 등 뒤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느꼈습니다. 아직 쫓는 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멀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더더욱 그 방은 안 됩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주모, 사람이 살고자 하면 금기도 넘는 법이오. 그 방은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위험하오. 도윤의 웃음이 바섰습니다. 무슨 뜻이오? 월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주막 지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월이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방은 사람을 숨겨주지 않소.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뭐요? 월이는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르지. 그 말이 끝나자 주막 안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아주 느리고 아주 정확한 간격으로 툭 툭
도윤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리 뭡니까? 월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소리요. 도윤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심하오. 농담이면 좋겠군요. 툭, 툭! 소리는 분명히 그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주막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월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월이 주모.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월이는 대답 대신 주막 바닥을 닦던 헝겊을 접었습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은 하나뿐이요. 그게 누굽니까? 월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도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외침. 불빛이 있다. 주막이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그 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등 뒤에는 문이 잠겨 있는데도 이미 열려 있는 것 같은 방. 앞에는 곧 들이닥칠 포졸들. 월이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요. 무엇을 선택하란 말이요. 월이는 도윤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밤 누가 살아남을지. 그리고 그 순간 그 방의 문틈이 아주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폭우 속에서 도망치던 몸이 불과 몇 숨 사이에 도망칠 곳 없는 짐승이 된 기분이었지요. 툭, 툭. 그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급할 것 없다는 듯이 도윤은 그 방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술동 옆에서 헝겊을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게 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소리는 언제부터 난 겁니까? 월이는 헝겊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난다 싶을 때부터요. 도윤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요? 사람이 필요해질 때.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막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숨고르기 같았습니다. 포졸이 오고 있어. 도윤의 말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럼 어찌해야 하오. 월이는 그제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묻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쟤는 눈이었습니다. 숨을 수는 있어. 어디에? 월이는 대답 대신 주막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본능처럼 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방은 아니요. 월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방 말고도 숨을 곳은 있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월이는 주막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낡은 장독대 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저장 공간. 여기요. 도윤은 그 공간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긴 숨는 곳이 아니라 붙잡히는 곳이요. 월이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죽지는 않소. 그 순간 주막문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열어라.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관하다. 월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으시오.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요. 월이는 도윤의 팔을 잡아 저장 공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숨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주막문이 다시 쾅쾅 울렸습니다. 열라고 했다. 월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주막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포졸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 불이냐. 비를 피하는 사람은 막지 않습니다. 월이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주막 안을 훑어봤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쪽으로 도망쳤다. 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럼 어디 있지? 워리는 아무 말 없이 주막 안을 가리켰습니다. 찾아보시오. 포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돌하군. 포졸들은 주막 안으로 들어와 상을 걷어차고 술독을 들춰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포졸 하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리다. 툭. 소리는 그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긴 뭐냐? 워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방은 안 됩니다. 왜? 열지 말라 했으니까. 포졸이 웃었습니다. 주모가 법이냐? 포졸은 발로 문을 찼습니다. 쾅!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겨있군. 네, 열쇠는. 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포졸은 칼을 반쯤 뽑았습니다. 그럼 부수지. 그 순간 방 안의 소리가 또 했습니다. 툭!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포졸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조용해졌지? 워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눈치챘으니까요. 뭘? 당신들을. 포졸은 불길한 기색을 느낀 듯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른 포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대장님, 다른 쪽에서 흔적 발견했습니다. 포졸은 잠시 망설이다가 워리를 노려봤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리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막 안에는 빗소리와 도윤의 거친 숨만 남았습니다. 워리는 저장 공간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거의 쓰러지듯 나왔습니다. 끝난 겁니까? 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윤은 그 방을 봤습니다. 아까 소리가 그쳤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뭘? 워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더 필요할지. 도윤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럼 나는. 워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윤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손에 묻은 피. 도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숨겼습니다. 그 피는 아직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단 말이오? 워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게. 그 순간 주막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 발소리. 도윤은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가 자신을 대신해 그 방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워리는 등잔불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과 함께 그 방의 문틈이 아주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주막문이 닫히자 빗소리는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아니, 멀어진 게 아니라 주막 안이 그만큼 조용해진 것이었지요. 도윤은 자기 숨소리가 이렇게 컸던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 정말 간 겁니까? 워리는 등잔 심지를 고치며 말했습니다. 간 사람은 갔고 올 사람은 옵니다. 도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이 주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툭. 그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까는 이런 소리 아니었어. 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소리도 변해요. 누가 다가온다는 거요. 워리는 주막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급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여길 알고 있다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손님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사내였습니다. 도포는 멀쩡했고 신발도 흙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사내는 젖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겠어. 워리는 그 사내를 보자 아주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윤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짐을 고르는 눈으로 그 사내를 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방은 하나뿐이요. 어디든 상관없어. 사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막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 도유는 그 사내가 아무 설명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그 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했습니다. 저 방이 비어있군. 그 말에 도윤의 숨이 돋았습니다. 월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도윤은 이 주막의 진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방이요. 사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방일수록 값이 싸지 않소? 도윤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은 싸지 않아요. 그럼 대신 되돌려 받을 게 있지요. 사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하오. 그때 툭 소리가 사내 바로 뒤에서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도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뭘 알고 있단 말이오. 사내는 도윤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주막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도윤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다시 월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방이 그 이유겠지. 월이는 그제야 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겠어?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지고 있는 빚이 그보다 크오. 그 말에 도윤은 이 사내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월이는 아무 말 없이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월이가 문 앞에 서자 문틈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은 월이가 열고 있다. 사내는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면 뭘 보게 됩니까? 월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얼굴. 사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피할 수 없겠군.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훅 하고 흘러나왔습니다. 등잔불이 심하게 흔들렸고 주막 안의 그림자가 모두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문은 저절로 닫혔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긁는 소리, 천을 찢는 소리, 그리고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려다 참는 소리. 도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소리가 tu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다시 조용함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소? 월이는 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갔지요? 뭘? 월이는 그제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목숨은 값으로 치면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도윤의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럼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어? 월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선택이요? 월이는 도윤의 손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손.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그 말과 함께 방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두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방은 사람을 삼키는 곳이 아니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안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을 바라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춘 뒤에도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오려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자기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메말라 있었습니다. 워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등잔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불빛이 늘어나자 주막 안의 그림자들이 이상하게도 문 쪽으로 더 몰려들었습니다. 안에서 살아있는 거요? 도윤이 묻자 워리는 등잔 심지를 조심스럽게 고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너무 값이 비싸요. 도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척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죽은 겁니까? 워리는 이번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다고 하기엔 아직 남아있거든요.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툭! 마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그 방에서 무엇이 남겨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됩니까? 워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다 같은 값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값이라니요. 사람마다 쌓아온 게 다르니까요.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주막은 사람을 가려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값을 스스로 내놓게 만드는 곳이라는 걸. 문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긁는 소리도 숨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을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워리는 그 소리를 듣자 조용히 방 앞에 놓인 그릇을 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아무 문양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받아야 할 걸 받는 거지요. 누가요? 워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어. 워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주막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하나는 맡겼어요. 도윤은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더듬었습니다. 목숨은 아닐 거요. 아직은요. 그 말이 끝나자 문 안에서 천천히 문 쪽으로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 스며 나왔습니다. 검붉은 물도 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닥에 붙은 그림자가 그릇 쪽으로 기어오듯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릇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릇 안의 공기가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리는 그릇을 들어 가볍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사람입니까? 워리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남은 몫이지요. 그럼 그 사람은 갈 곳으로 갔고 남길 건 남겼어요. 도윤은 자기 입에서 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워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말이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도윤 쪽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나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소. 워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직 그 말과 함께 주막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고 이 주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방은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선택을 계속 요구하는 곳이라는 걸. 만약 아무도 들이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땐 당신이 들어가게 되지요.
도윤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나요? 월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도윤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이 주막에 들어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길을 잃어서?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 있던 무언가가 이곳으로 자기를 끌고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문 안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월이는 그제야 문에서 시선을 떼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방은 다시 비어 있어요. 그럼 지금 남은 건 월이는 그릇을 도윤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쓸지 정하면 됩니다. 도윤은 그 그릇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 주막 전체가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릇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윤은 그 안이 비어있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릇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자기 숨결이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 받으라는 겁니까? 월이는 대답 대신 등잔불을 하나 껐습니다. 주막 안이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뭘 말이요? 월이는 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방에서 남은 것. 도윤은 손을 거두려다 멈췄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월이는 아주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라졌다고 믿는 쪽이 편하긴 하죠. 도윤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월이는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이 주막이 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기둥, 천장, 모든 것이 조금씩 사람의 숨결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주막은, 월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곳이죠. 도윤은 웃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을 왜 지키고 있어? 월이는 그제야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이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월이는 잠시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닫혀있는 문. 나도 누군가한테서 받았거든요. 그 순간 주막문 밖에서 새벽 닭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이 되면 주막은 다시 주막이 돼요. 그럼 이 방은, 월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기다리게 되죠.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주막은 특별한 밤에만 열리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밤이 되어야만 보이는 곳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월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럼 나는, 월이는 도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릇 위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손. 이미 절반은 건넜어요. 그 순간 주막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새벽빛이 주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막 밖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비도 포졸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밤이 이 주막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처럼. 나가면 다 잊게 됩니까? 도윤의 질문에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럼 나는 왜 기억하고 있어? 월이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는 사람은? 월이는 그릇을 도윤 손 쪽으로 완전히 밀어놓았습니다. 하나를 대신 받아야 해요. 도윤은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릇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오? 워리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도유는 주막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밝아진 바깥, 그리고 어둡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진 주막 안. 그럼 당신은? 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죠. 도유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워리는 이 주막의 주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기 역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도유는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은 그가 다가가자 아무 소리 없이 조금 열렸습니다. 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잔불을 하나 더 끄고 주막문을 닫았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을 때 그 주막은 그저 길가에 있는 평범한 주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비 오는 밤, 길을 잃으면 어디선가 불빛 하나가 보이는데 그 주막에 들어가면 주모 대신 말수가 적은 사내가 상을 닦고 있다고. 그리고 주막 안쪽에는 절대 열지 말아야 할 방이 하나 더 늘어 있었다고. 그 방 앞에는 아무 문이 없는 그릇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고.